오우, 집탄 좋은데? 오, 7.4V입니다. 어우, 집탄은 좋아요. 집탄 좋고, 지금 봤죠? 나가는 속도가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MP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소총이라기보다는 그냥 기관 단총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전동권입니다. 뭐 블로백이 있거나 반동이 있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전동권입니다. UMP는 현재 두 가지 버전으로 있는데, 하나는 우선 VFC에 있는 UMP 가스식 9mm하고 4559경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가스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으로는 클래식아미가 제일 유명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UMP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봤을 때 이게 UMP가 뭔데 이걸 왜 제품화 시켰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자, UMP는 요총입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저게 기관단총이라고? 무슨 뭐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는데, 예, 이거 참 이상한 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전장이요 690mm가 나옵니다. 거의 2자 반 정도 나오는 건데, 이게 참 묘한 총이에요. 그래서 요게 UMP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실총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총은 독일의 헤클러 운트 코흐라는, 즉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HNK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UMP의 약자는 유니버설 머신 앤 피스톨입니다. 그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서 U자, M자, P까지 따온 거라서 이게 사실은 머신 피스톨이에요. 어찌 보면 좀 웃기죠? 사실 얘가 45구경 버전, 49경, 9mm 버전 이렇게 있는데 전부 권총탄이죠. 그래서 피스톨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제일 처음에 나온 건 45구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49경 스미스 웨슨을 사용하는 그런 제품, 그 다음에 이제 9mm 탄을 사용하는 그런 제품. 물론 실총에서요. 우리는 6mm 탄이죠. 6mm BB탄을 사용하고 있고요. 개발 자체는 독일의 MP5가 노후화되면서 MP5를 대체할 제품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발을 해놓고 나서 딱 보니까, 야, 이거 개발했어. 야, 이제 써. 그랬는데 대부분 반응이요. 야, 에이, 그냥 MP5 고쳐 쓸래. 이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했다고 해요. HK사에서. 일단 가격은 기존의 MP5보다는 반값 정도로 저렴했고, 바디가 실물도 그렇고 우리 총도 그렇지만 폴리머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실총의 무게가 2.3kg 밖에 안 된다 그래요. 상당히 가벼운 총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의 경찰특공대에서 일부 사용되는 게 체크가 됐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얘의 이제 가장 큰 맹점이 그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누가 봐서 기관단총이에요. MP5보다도 훨씬 더 사이즈가 크고요. 사실 HNK에서 개발한 그 제품 중에서 기관단총으로 가장 컴팩트한 것이 바로 MP7이죠. MP7에 비해서는 또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MP7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저렴하진 않은데 나름 또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얘는 참 특징 없는 놈이긴 합니다. 얘가 또 욕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실총이 뭐냐면 반동이 커요. 원래 MP5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권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대테러 진압이나 이런 걸 할 때 권총탄을 맞으면 사람이 혹시 인질이 사망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쓰는 건데, 뭐 그리고 반동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아무래도 소총탄보단 작으니까. 쐈을 때 반동이 엄청 셉니다. 쏘고 있는 이 테스트자도 이게 뭐냐고 얘기할 정도니까 굉장히 반동이 세요. 생각보다. 보통은 반동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실총 자체가. 자, 근데 우리 총으로 바꿨을 때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 폴딩 스톡으로 되어 있는데 스톡을 접는다 하더라도 사이즈가 이 정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그리고 스톡을 폈다 그러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관 단총으로 알고 구매했다가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실총에서도 이게 그것 때문에 휴대가 불가능하거든요. 제품을 세트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전용 소음기가 사실은 이게 전용 소음기만 여기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용 소음기가 사실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소음기, 전용 소음기를 저희가 총 재고만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구성했으니까, 이거 필수로 구성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별도로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호법 세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호법 고무도 별도로 필수로 세팅 값으로 지정해 놨으니까 그냥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누르면 주문이 안 돼요. 참조하시고요. 외부 재질부터 말씀드리자면 외부 재질은 전부 폴리머입니다. 상하 폴리머 바디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 해서 그럼 내부 부속은 또 폴리머로 되어 있느냐? 내부 부속은 폴리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부 부속이나 이런 스카트니 레일 이런 것들은 스카트니 레일은 네, 금속인 것 같아요. 내부 부속 중에서 힘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메탈로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웃긴 게 연사 탄창이 기본 포함이에요. 470발짜리 연사 탄창이고요. 탄창을 뚜껑을 열어서 탄을 넣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470발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굳이 탄창을 사지 않아도 얘만 가지고도 충분히 바로 게임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개인이 샀을 때 470발이나 되는 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창 구입이 필요 없는 전동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공간이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이 아이디어가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게 배터리를 넣을 데가 없거든요. 보통 배터리 넣을 데가 없으면 앞에 라인으로 빼가지고요. 핸드가드를 분리한 다음에 핸드가드에 넣어야 되는데 얘는 웃긴 게 뭐냐면 사실 핸드가드를 따로 빼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나 봤더니 개머리판을 폴딩 시키고요. 여기 뒤에 케이스를 딱 당기는 순간 여기 배터리가 나옵니다. 야, 이거 아이디어 좋았어요. 위에 기아박스 위에 놔는 공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너무 작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막상 넣어보니까 쌍방울로 된 폴리머 배터리도 아주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쓰던 폴리머 배터리 쌍방울형으로 된 걸로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이 돼서 외부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좀 저는 배선이 조금 길어서 지금 자꾸 걸리는데 일단은 잡아놓을게요. 그래서 안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너무 두꺼운 건 안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아박스를 2형식을 하지 않았고 3형식을 선택했어요. 어찌 보면 필연적이란 걸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2형식 기아박스와 3형식 기아박스의 차이를 아시면 금방 눈치챌 수 있는데요. 2형식 기아박스는 윗부분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배터리가 혹시라도 왔다 갔다 하면 찢기거나 긁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3형식은 위에 판이 있기 때문에 널쩍합니다. 그래서 덜 긁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형식 기아박스는 좋은 점이 기아박스 자체의 안정성이나 내구성이 좀 더 뛰어나요. 2형식보다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에서도 조금 더 장점이 있고요. 셀렉터 같은 경우는 MB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왼쪽과 오른쪽 손 모두 쓸 수 있고요. 꼭 G36하고 똑같은 느낌의 셀렉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전 레바가 있는데 장전 레바는 한쪽에만 있습니다. 왼쪽에만 있고요. 장전 레바를 당기면 호법 조절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호법은 여기 챔버, 탄피 배출구 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막대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호법이 아주 뭐랄까 좀 폭넓게 조정된다기보다는 조금 좁은 폭으로 조정되는 그런 비율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구매하실 때 참조하시고요. 전체적인 길이는 폴딩 스톡을 접었을 때는 450mm고요. 폈을 때는 690mm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잡았을 때는 이 스톡의 길이가 약간 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길다고 느껴져요. 무게는 2.4kg입니다. 이거 웃기죠? 실총이 2.3kg인데 얘는 2.4kg예요. 물론 이 실총의 2.3kg라는 게 탄창에 다 들어갔을 때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총 같은 경우에 45구경이면 25발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49경 스미스 웨슨이라든가 9mm는 제가 알기로는 30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무게가 꽤 될 거예요. 얼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조금 역설적이게 약간 우리께 좀 더 무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상에는 9mm 부싱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부싱은 이제 기아를 잡아주는 축에 있는 부분, 그 원통형 축을 잡아주는 부분인데 9mm 부싱이 들어있다고 돼 있는데 웃기는 건 9mm 베어링이라고 또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부싱과 베어링은 사실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베어링 부싱이 있긴 해요. 아마 베어링 부싱 얘기하는 것 같은데 쏴봤을 때 느낌은 베어링 부싱이 도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제가 이 하부까지 뜯어볼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 봤고요. 일단 재원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외부의 각인이요, 참 가관입니다. 라이센스를 못 받은 건지 아니면 그게 귀찮았던 건지 라이센스 못 받은 것 같아요. 왼쪽에 보면 UMC라고 써 있고요. UMP도 아니고 그 바로 옆에는 클래식 아미 에어소프트 일렉트릭 건이라고 써 있고 앞쪽에 보면 AEG라고 아예 써 있습니다. 이 AEG라는 용어는 우리 전동건을 말하는 거죠.
에어 일렉트릭 건을 말하는 거고, 탄피 배출구 쪽에 보면 6mm의 오토라고까지 써 있습니다. 이거 6mm 비비탄이라는 얘기죠. 자, 웃기는 제품입니다. 이게 지금 테스트를 제가 7.4V로 하고 있는데 11.1로 하면 조금 더 탄속의 증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접점이 쉽게 녹아내리는 맹점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쏴봤을 때 연발로는 뭐 크게 딸린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7.4V에서도.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는데, 테스트는요, 기본적으로 우선 7.4V로 단발로 먼저 사격을 해보고요. 그래서 집탄성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연발로 사격하고요. 다시 11.1V를 놓고 단발과 연발일 때 어느 정도 속도 변화가 있는지 7.4하고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단발 먼저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을 넣은 다음에 탄창을 끼고요. 먼저 태엽을 감으시면 안 돼요. 태엽은 이쪽 방향, 즉 이 방향으로 감아 주셔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내 몸 방향으로 감아 주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좀 길들이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번 했더니 띠딕 더 안 가기더라 그러면 15번 정도만 감고 쓰시면서 한 달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에 풀로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단발 먼저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집탄 좋은데? 오, 33.1 나왔습니다. 오, 굉장히 좋아요. 물론 전동건이고 반동도 없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집탄성이 좋아야죠. 근데 사실 클래식함 있게 그렇게 제가 여기 지금 마루이 호복고무를 썼거든요. 그래서 호복고무를 좀 사실 좋은 거 썼습니다. 클래식함 있고 안 쓰고요. 아예 마루이 걸 썼습니다. 마루이 게 좀 호복고무가 좋긴 하거든요. 그거 영향일 수도 있어요. 물론 거리가 짧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야죠. 제가 지금 호법을 조금 좀 많이 줘서 35.1 호법을 지금 많이 줬어요. 호법을 조정을 안 해서 조금 뜨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잘 나가죠? 탄은 마루이 퍼펙트 히트 탄을 썼고요. 다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덜 뜨네. 29.4 더 좋게 나왔네요. 와, 이 정도면 괜찮은데? 빡빡빡빡 쏘면서 좀 모을 수 있겠는데요? 괜찮네요. 쏘다가 탄창을 중간에 빼면요, 이렇게 탄이 몇 발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챔버에 있던 탄이 빠지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연발로 이제 테스트를 할 건데요. 연발 테스트는 한 10발 정도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발 정도 쭉 쏴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지금 7.4V인데 11.1V하고 연사 속도 느낌이라든가 반응 속도, 단발에서 반응 속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4V고요. 단발에서 반응 속도 먼저 볼게요. 단발로 한 5발 쏴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 속도예요. 단발일 때. 씩씩씩씩씩씩 요 정도죠. 자, 연발로 쏴볼게요. 7.4V입니다. 어우, 집탄은 좋아요. 집탄 좋고, 지금 봤죠? 나가는 속도가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근데 요번에는 지금 이제 11.1V로 바꿨고요. 어떤 단발 반응 속도와 그 다음에 어떤 연발 반응 속도를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발로 쏴볼게요. 단발로 쐈을 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11.1V입니다. 확실히 단발에서 좀 척척척척척 좀 빠르다는 게 느껴지죠? 연발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에이, 좋구나. 요게 이제 내부 기아박스 안에 스프링 세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배터리를 써보시고 지금 속도보다 더 빠르다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11.1인데 한번 테스트. 지금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11.1이 딱 좋긴 하거든요. 일반인들한테 이걸 권장해도 되는 모르겠네. 자, 일단 볼게요. 좋아. 아니, 목소리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변태 같은데. 네, 확실히 좋네요. 이렇게 두세 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정상이에요. 확실히 좋습니다. 11.1이 반응 속도가 확실히 빨라요. 보면 네, 느낌이 이것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면 접점 부분에 조금 저항이 많이 생겨서 접점 부분의 마모가 좀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 뭐 따로 FPT 회로가 들어가 있다고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11.1V 썼을 때 제 성능이 나오는 걸 체크할 수가 있었어요. 7.4V를 써도 되지만요. 근데 7.4V하고 11.1이지만 단순하게 7.4V다 11.1이다 이것만 가지고 판가름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7.4에서도 방전율이 있고요. 11.1V에서도 방전율이 있습니다. 이 폴리머 배터리는. 그래서 방전율에 따라 다르고 또 한 가지가 전체 용량이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한 11.1V는 제품을 충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품을 충전 안 하면 스토리지 모듈이 있기 때문에 한 70% 정도 들어가 있는 정도의 배터리로 지금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완충을 시키면 약간 더 빨라지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보통 너무 빨라지면 이 모터 그립이 뜨거워지는데 모터 그립이 약간 데워진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저항이 생긴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좀 더 안정적으로 쓰고 싶으시면 권장은 7.4V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조금 반응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11.1V입니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접점 문제라든가 모터가 뜨거워지는 문제 또는 기아나 피스톤의 파손이 좀 빨리 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